왜 이혼했는지 모르는 당신께.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바뀌길 원하지도 않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당신 옆에 있는 배우자만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. 꼭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가 식사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. 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중에 몇몇 분은 한두 번 더 봤던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셨어요. 그중에서도 처음 뵙는 분인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그래서 그분을 계속 저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었어요. 저는 인상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인상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, 제가 판단하기에 좀 깐깐하고 정말로 조금 이렇게 화도 있을 것 같은 분이셨어요.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인상과는 다르게, 제가 느끼는 인상과는 다르게 너무 수용적이셨어요. 그래서 와, 대단하다, 천사다, 천사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외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틀리다는 걸 그날 깨우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. 그리고 이제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만남을 가진 다음에 헤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분과 이제 여러 번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. 그런데 이제 좀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편한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처음 만나 뵀던 느낌과는 다르게 이분이 시댁에 대한 어려움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시부모님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.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정말로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. 저걸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. 지금 차를 마시면서 계속 시어머니의 욕을 하시는데, 싫어하는 점들을 이야기하시는데, 그거를 꾹꾹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좀 신기했어요. 그걸 참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, 그리고 남편분이 중간중간에 전화가 오셨어요. 그런데 정말로 왜 우리 직장 상사분, 힘든 상사분과 통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남편이라는 느낌보다 남편에게 극존칭을 한다?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되게 배려하는 부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면서도 저렇게까지 배려? 저렇게까지 극존칭? 막 이렇게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. 계속 정리가 안 되어지고.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이 차이가 많다라고 하셨어요. 그런데 제 주변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들도 있으시거든요. 근데 좀 그 느낌하고는 저는 다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왜 자꾸 그런 느낌이 들까? 저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죠. 왜 내가 자꾸 저 사람을 신경 쓰고 저 사람의 행동이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걸까?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여러 번 만남을 가지다가 계속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행동하는 걸 유심히 살펴봤을 때 뭔가 제가 아는 부부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함께 겪은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분께 여쭤봤죠. 혹시,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 뵙고 그 정도 이야기할 관계가 됐을 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. 단둘이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. 혹시 재혼하셨는지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막 놀래시는 거예요.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알았냐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은 어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냥 찍은 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얼버무리고 이제 말았어요.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재혼한 커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극존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정말 그런 부분과 100% 순종하다 못해 왜 수직관계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카톡이나 그런 사진을 올리잖아요, 메인에. 그런데 두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부부의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게 나이 차이가 나서 아버지와 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완전 순종의 자세 같은 느낌이었어요. 사진 찍는 하나하나 장면이나 포즈가
나는 이 사람께 100% 순종한다라는 느낌에서, 이건 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 눈에 띄었고, 그래서 이 부부들은 그런 부부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맞았습니다.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부인이 계셨었고, 이분은 아마 그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직장분이셨는 것 같아요. 이 여자분, 재혼하신 분이 직장분이셨고, 그런데 이 남자분께서 그 부인과 계속 트러블이 생기셨던 거예요. 시어머니가 워낙 강하셔서 병원 갈 때마다 남편분을 부르셨고, 거의 함께 생활하는 수준 정도? 그러다가 이제 함께 생활하다가 정말 시어머님의 시집살이로 인해 이 아내분이 이혼을 하셨고, 그 사이에도 이 부부 사이의 어려움을 이 여자분에게 이 남자분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.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 되는 사람이 순종적으로 내 엄마한테 잘했으면 좋겠고 착한 여자였으면 좋겠는데, 어머니가 조금 강하더라도 본인이 착하게 굴면 가정이 잘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을 못해서 내가 우리 가정생활에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다라고 이 여사원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. 그런데 이 여사원분께서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정이 드신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여사원분이 너무 순종적인 거예요. 자기 말에 100% 순종하고,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, 어머님 입장에서 뭐뭐 했을 텐데, 이렇게 조언을 하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혼할 마음도 있었고, 자주 회사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여사원분이 재혼 상대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내분과 이혼을 하고 이 여자분과 결혼을 하신 거죠. 근데 본인이 조언할 때랑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상황은 너무 다른 거죠. 그런데 이 남자분이 본인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부분 때문에 결혼한 걸 이 여자분은 아신 거죠.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숨기면서까지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다 맞추신 거예요. 그런데 함께 살면서, 재혼하시고 함께 살면서, 그런데 6개월 만에 터졌어요. 이 여자분도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힘들어진 거예요, 본인이. 그래서 난 너랑은 안 살아도 된다, 짐을 싸겠다라고 하신 거죠. 그러면서 이 남편분은 이 여자분이 순종적이었고, 본인이 그 결혼 상담을 했을 때 힘들었을 때 이 여자분이 조언해줄 때는 다 맞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막상 본인의 가정에 들어왔더니 본인도 이혼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신 거죠.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은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. 두 번째 결혼한 그 부부까지도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, 이 남자분께서.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말리지 못하고 그 성격을 변할 수 없으니 너가 좀 참아라 참아라 하다가 이 여자분이 친정으로 짐을 싸고 가신 거죠. 그런데 이 남자분이 계속 매주 가서 사정을 하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분가를 하겠다 해서 지금은 분가를 하고 그 시어머니와는 그 남편분만 왕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.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 아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이 여사원이었던 재혼한 아내에게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던 거죠. 하지만 이 조언을 했을 때랑 그 삶에 들어온 거랑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. 이 남자분의 입장은 얼마나 혼동스러울까요? 물론 지금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. 하지만 이 남자분께서는 아마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첫 번째 아내분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, 그리고 원인 제공자가 있다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한 본인이 분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낮 시간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시래요. 낮 시간에는 시댁에서 생활을 거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,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에게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, 그분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옆에 있는 배우자가 바뀌더라도 그 상황은 안 달라진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, 이 재혼한 아내분인 이분도 본인의 성격은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 남자분이
본인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을 드러냈을 때는 이혼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과연 이 부부들 가지고 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본인의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삶, 그 남편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만 보여주면서 사는 삶, 과연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? 저는 이 부부들을 보면서 재혼 과정에 대한 색안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다른 아내가 왔을 때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아내가 바뀐다고 해서 나의 배우자인 남편이 바뀐다고 해서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. 원인 제공자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원인 제공자가 있다라면 그 부분이 바뀌어야 할 문제지 배우자가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누구가 그 자리에 와도 힘들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